자, 이제 단원이 바뀌었죠. 연속함수의 성질. 자, 여러분들 프린트는 19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연속함수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프린트부터 보세요. 박스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fx랑 gx라고 하는 두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어진 총 5개의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실판에다가는 여러분들 프린트 동그라미 2번이나 3번 내용을 한꺼번에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총 프린트상으로는요 5개의 함수가 모두 연속이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수학을 잘하려면 눈치가 빨라야 돼요. 보자마자 처음 보는 표현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셔야 되고요. 언제 봤던 표현들이냐? 잠깐 프린트 앞으로 좀 가보세요. 프린트 6페이지가 6페이지. 프린트 6페이지에 보시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와 있고요. 총 5가지 내용들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랑 지금 새롭게 배울 표현이랑 거의 똑같구나. 구조상으로 일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셔야만 돼요.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이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증명을 해드릴 거야. 뭘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할 거냐? 프린트 6페이지에 나와 있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다 해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1번이랑 3번만 좀 제가 좀 맛배기로 좀 보여드릴 테니까 좀 이해를 해보세요. 잘 봐. 지금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요 함수가 실제 마찬가지로 x는 a에서 연속이 되는지를 보이는 게 목적이야. 자, x는 a라고 하는 한 점에서 연속이 됨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총 3가지가 확인이 돼야 돼.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극한값, 마지막 세 번째, 두 값이 실제로 같다.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만 되고요. 1번부터 봅시다. 자,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서 동시에 그 값이 함수값으로 일정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이 함수가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맞지? 해봐. x가 a로 갈 때 k 곱하기 fx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프린트 6페이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 함수 앞에 k라고 하는 값이 곱해져 있습니다. 상수 k는 리미트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맞지? k를 리미트 바깥으로 빼내시게 되면요, 표현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k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런 식으로 표기가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함수 fx는 a에서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a에서 이 함수 fx의 극한값이나 함수값 fa나 같은 값을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에 있는 k는 그대로 두시고요. 얘를 fa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구나. 끝났죠? 처음부터 k 곱하기 fx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보았더니 실제 그 극한값이 a에서의 함수값과 일치를 하고 있구나. 증명 끝났지. 자연스럽게 이 함수는 a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증명 과정에서 6페이지의 어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느낌으로 2번 내용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니네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3번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똑같아. x를 a로 보낼 때 요 함수 fx랑 gx를 곱해서 만들어내 이 함수의 극한값이 실제로 이 함수의 a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으면 끝나는 겁니다. 맞지? 자, fx도 a에서 수렴을 하고요. gx도 a에서 수렴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를 분배해서 표현할 수 있더라.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6페이지의 동그라미 4번 내용이야. 리미트를 분배해서 표현을 바꾸시게 되면은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fx와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gx 두 녀석의 그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fx랑 gx는 모두 다 x는 a라고 하는 이 점에서 연속입니다. 따라서 a에서의 극한값이 함수값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a에서의 극한값이 함수값이 돼야만 돼요. 이 값이 fa구나. 마찬가지로 이 값이 ga구나. 끝났네. 자, 처음 주어진 함수 fx 곱하기 gx 이 함수의 a에서의 극한값은 실제로 a에서의 함수값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는 a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알겠지?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 적절히 이용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과 똑같은 구조로 지금 표기가 되고 있구나. 여기까지 보시면 완벽해. 오케이? 자, 1, 2, 3, 4, 5 총 5가지 내용을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4번, 여러분들 프린트로는 5번이고요. 저는 지금 4번이나 표기를 했죠. 얘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모를 0으로 만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분모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가정하에서는 마찬가지로 gx분의 fx 이 함수도 마찬가지 x는 a에서 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까지 봐주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끝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까지 좀 들어볼게요. 잘 봐. 너희들 어디 봐야 되냐면요. 그 참고 바로 지금 여기 박스에 밑에 보시면 참고라고 보이는데 이 내용 좀 같이 좀 봅시다. 자, 참고라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좀 봐두셔야 돼. 잘 봐. 자, y는 x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1차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는 당연히 볼 것도 없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무슨 함수일까요? 연속입니다. 연속 함수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 다음 상수, 예를 들어 4 같은 거 가져볼게. 상수 함수, y는 4 같은 이러한 상수 함수는 당연히 연속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연속인 연속 함수가 맞다. 이 정도는 금방 판단이 되실 거야.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만 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y는 x의 세제곱이야. x의 세제곱이고요. x의 세제곱은 x를 3번 곱한 거야. x 곱하기 x 곱하기 x입니다. 연속 함수를 3개 곱해가지고 만들어낸 함수이고요. 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의 곱은 당연히 연속 함수라고 이미 밝혀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함수는 무조건 연속 함수이구나. 일단 판단이 되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자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다가 앞에 상수, 예를 들어가지고 4 같은 거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연속함수의 앞에다가 상수 k를 곱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표현은 무조건 연속함수라고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도 y는 2x의 한 2제곱 이런 표현도 무조건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일단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2x의 4제곱 7x의 제곱 빼기 5x 이런 함수 당연히 연속함수가 될까 안 될까? 연속함수이고요. 연속함수끼리의 더하기 빼기는 무조건 당연히 연속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상수까지 한번 더 해보도록 하자. 상수함수는 이미 연속함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전체적으로 무조건 연속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 다항함수. 니네가 알고 있는 모든 다항함수는 무조건 무슨 함수이다?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함수이다. 왜냐? 이런 내용들을 잘 종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론을 얻어낼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다항함수, 니네가 알고 있는 모든 다항함수는요 무조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일단 1차적으로 아셔야 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얘까지 보셔야 됩니다. fx랑 gx가 둘 다 다항함수입니다. 그때 gx분의 fx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유리함수야. 다시 한번 둘 다 다항함수이고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꼴로 표현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유리함수는 무조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값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속함수이다. 여기까지 보셔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모가 0만 아니게 되면은 그 값에 대해서 무조건 연속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 요 내용, 4번 내용, 여러분들 프린트로 보시면 5번 내용이죠. 5번 내용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다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야.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꼴. 분모가 0만 아니면 무조건 이 함수는 연속함수이다 라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봐두시면 충분해요. 알겠지? 지금 여러분들 참고에 충분히 내용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엄밀하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상식선으로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꼴이구나. 무조건 분모가 0만 아니면 무조건 연속이구나. 그냥 바로바로 받아들이시면 돼 보입니다. 알겠지? 자, 일단 내용 설명은 충분히 됐고요. 이제 한번 1번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잠깐 끊을게요. 자, 1번입니다. fx가 x 더하기 3, 다항함수입니다. gx는 x제곱 빼기 x 마찬가지로 다항함수입니다. gx분의 fx라고 하는 이건 뭐야? x의 제곱 빼기 x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생겨먹은 이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죠. 이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자, 직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의 내용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분모만 0이 아니면 무조건 연속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 왜냐? fx 연속함수이고 gx 연속함수이다.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는 실제로 무조건 연속함수가 맞고요. 단, 조심할 부분, 분모는 절대 0이다. 0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분명히 붙어야만 돼. 자, 분모가 0이 되는 값은요, 실제로 두 값밖에 없습니다. 0과 1밖에 없지. 자, 다시 말하면 0이 아니고 1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됐어. 그렇구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연속을 판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바로바로 넘어가셔야만 돼. 자, 2번도 좀 같이 봅시다. 바로. 끊을 필요가 없다. 2번도 같이 봅시다. fx라고 하는 함수가 x가 2고요. 그 다음 gx라고 하는 함수가 뭐냐? x의 제곱가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다음 주어져 있는 두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1번은 두 함수의 합이고요. 2번은 두 함수의 나눗셈이죠. gx분의 fx. 이 함수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연속함수이고 연속함수입니다. 더해서 만들어진 함수는 실제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거 금방 판단이 되셔야만 돼요. 알겠지? 답은 일단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구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푸시면 되고요. 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실제로 더하시게 되면 식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입니다. 자, 니네가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2차 함수의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 녀석은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거 그만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넘어가. 2번입니다. 분모가 좀 조심할 부분입니다. 분모만 0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면 항상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분모 gx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x값은 1과 마이너스 1 두 개이죠. 두 값만 잘 픽하면 되겠네요. 1과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구나. 연속이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을 매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 자, 이제 우리가 연속함수의 정의 그리고 그 연속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연속함수의 정의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야. 함수값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서 동시에 두 값이 일치를 해야만 실제로 그 함수가 그 점에서 연속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을 거야. 맞지? 남아있는 게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 그리고 뒷페이지에 있는 사이값의 정리인데요. 두 녀석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좀 표현을 안 해드릴 거고요. 직관적으로 그럼 시각적으로 대충 설명을 하고 넘길 겁니다. 자, 일단 정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딴소리 좀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알겠지? 잘 들어봐. 일단 연속함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를 한번 형상화 시켜볼게. 지금까지 공부해야 할 어떤 정확한 논리적으로 정확한 해석 말고요. 이미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형상화 시켜보자고. 자연스럽게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그려질 거야. 아, 그래프를 그렸을 때 끊어지는 부분이 없이 잘 연결이 되고 있으면 실제 이 함수가 연속함수겠구나. 그럴싸하죠, 그치? 자, 닫힌 구간 내에서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연속이란 얘기야, 그치? 자, 닫힌 구간 내에서 그래프가 잘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 함수는요,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 그치? 그게 바로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닫힌 구간 내에서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이 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연속이란 얘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구간 내에서 함수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무조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최대 최소의 정리고요. 잠깐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딴소리 좀 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사실 수학의 공부를 할 때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대충 그럴 것이다 라고 넘기는 게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2 그리고 미적분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넘기는 부분들이 계속 많아질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실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리고 미분과 적분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하거든. 그 방대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은 요만큼 진짜 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설명처럼 논리적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넘기셔야 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지? 제가 하기 싫어가지고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라고. 오케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절대 안 놓치고 설명을 해드릴 거야. 그러니까 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넘기시면 되고요. 혹시나 수학을 전공하고 싶은 혹은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요. 분명히 대학에 가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야. 해석학이라고 하는 과목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고 왜 이런 내용들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증명까지 할 겁니다.
그런 애들은 내가 알기로는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는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넘기시면 돼. 알겠지?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옵시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해요. 자,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다 친구가 별표 치세요. 두 번째, 연속 별표 치세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만족이 돼야만 되고요. 둘 중에 한 가지 조건만 빠지더라도 절대로 이 정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해요. 자, 둘 중에 한 조건이라도 빠지면 실제로 최대값, 최소값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첫 번째 예입니다. 자, 함수 fx가 마이너스 x 곱하기 x 빼기 6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이차 함수야, 맞지? 그래프 미리 그려놨고요. 당연히 이 함수는 연속함수인 거 너무나 자명합니다, 맞지? 자, 연속인 건 맞지만 구간을 제가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1부터 2인데 열린 구간 1부터 2까지로 한번 구간을 세팅을 해보자고. 자, 실제로 1이 포함이 되면 안 되고요. 2도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얘부터 얘 사이 이만큼만 그래프를 떼어가지고 여기 내에서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치? 자, 먼저 최소값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은 계속 작아집니다. 그런데 끝없이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은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최소값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겠지. 이해되지? 마찬가지야.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은 계속 커진다라는 거. 그래프만 보시면 금방 판단이 되실 거라고. 아, 2랑 최대한 가까이 붙이면 계속 함수값은 커지면 돼. 계속 가까이 가면 되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최대값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1과 2가 모두 채워져 있어. 만약에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이야. 이런 식으로 구간을 바꾸시게 되면 말 그대로 1에서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2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지. 아,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 이 조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번에는요. 닫힌 구간은 만족이 되고 있지만 연속의 조건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 함수를 제가 한번 이렇게 가져와봤거든요. 제가 예제 1번의 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3에서만 함수값을 좀 바꿔보았어. 3이 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요. 예제 1번의 함수의 식을 그대로 따라갈 거고요. 3에서만 함수값을 한번 1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은 자, 1번 예제랑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실제로 x가 3일 때 여기만 비우시면 되겠네요. 3에서의 함수값이 1이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가져두시면 돼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구간은 닫힌 구간이 되면 되니까 1,3 이런 식으로 한번 닫힌 구간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 1이 여기고 3이 여기입니다. 자, 얘부터 얘까지입니다. 최소값은 분명히 존재를 할 거야. 실제로 함수식에다가 x에서 1을 집어넣으시면 1에서의 함수값이 5일 거야. 여기가 5고요. 3에서의 여기가 9야. 여기가 9인데 자, 여기가 1이니까 최소값은 분명히 1부터 3까지 구간 내에서의 최소값은 1이라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 이 느낌이란 거의 흡사해. 3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3이 비어있기 때문에 최대값 정확하게 뭐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 두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애구나. 한 조건이라도 빠지게 되면 절대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았겠니?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리와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자,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만 돼. 닫힌 구간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연속 중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 구간 내에서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1번, 2번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함수식이기 때문에 그래프도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 정도의 그래프는 바로바로 그리시는 게 맞겠죠, 그렇지? 3번의 1번부터 봅시다. 2차 함수고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 연속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최대랑 최소를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지? 자, 해볼게. 사실 뭐
2차 함수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요,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해봤을 거야. 그치? 이학 나온 김에 잠깐 복습 좀 합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핵심은요, 축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대칭이라고 하는 대칭성입니다. 수계 방정식의 x는 1이야. 자, 얘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함수값이 달라진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봐. 마이너스 1은요, 축 x는 1로부터 왼쪽 두 칸이야. 두 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2는요, 한 칸 오른쪽이야.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함수값은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에서 가장 높은 값, 최대값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 1에서 바로 최소값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판단이 되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지금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아니야. 자, 일단 합시다. 최대값은요, 다시 한번, 축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만 최대값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만들어지고요. 실제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7입니다. 최대값은 7이구나. 마찬가지 최소값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금방 보시더라도 확인이 되실 거야. 여기가 가장 낮은 점이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최소값이 만들어지겠네. 그리고 그때 함수값은 3이구나. 자,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넘어갈게. 2번 유리함수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만 돼. x축이랑 x는 마이너스 1, 두 녀석을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하나 쌍곡선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야. 그치? 자, 마이너스 1만 제외시키면 무조건 이 함수는 연속입니다. 그리고 구간 내에 마이너스 1이 포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무조건 요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인 게 맞구나. 그치? 닫힌 구간이고요, 연속이고요. 모두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여기가 0이야. 여기가 3이야. 얘부터 얘까지만 그래프를 띄우시면 되고요. 가장 높은 값, 0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지겠네. 최대값은요, x가 0일 때 만들어지고 실제 그 값은 뭐냐? 0 들어가시니까 4네. 최대값은 4구나. 마찬가지로 최소값. 자, x에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무엇이냐? 3 더하기 4분의 4니까 최소값 3이구나.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는 문제들이 아니죠. 여러분들 작년에 유리함수, 그리고 2차 함수, 이놈들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많이 해왔을 거예요. 자,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할 수 있었구나. 이 정도의 취지만 볼 수 있으면 좋아 보여.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20페이지입니다. 사이값 정리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가 앞 페이지에서 공부했었던 최대, 최소의 정리랑 비슷해. 연속함수의 정확한,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를 따라가는 정의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연속함수의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넘기시면 되는 그런 정의라고 이해하시면 돼 보입니다. 알겠지? 자,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잠깐만, 좀 좌표공간 좀 그리고 출발을 할게요. 자,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그 함수 fx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 함수 fx는요, 일단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입니다. 여기까지는 직전에 공부했었던 최대 최소의 정리랑 똑같아. 그치?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를 a라고 넣어볼게. 그리고 여기를 b라고 봅시다. 요 닫힌 구간 a, b 내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fa 값이랑 fb 값이 같지가 않아요. 두 값이 같지 않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치? FA가 크던가 혹은 FB가 크다는 얘기고요. 저는 그냥 편의상 FB가 더 크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실제 그리시게 되면은 이 점이 예를 들어가고 여기가 FA가, 그러면 FB가 여기고요. 분명 두 점 사이의 높이는 달라야만 돼요. 그치? 자, 연속이기 때문에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그래프를 그릴 때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야만 됩니다. 잘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프를 그리셔야만 돼요. 이런 식으로 잘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프를 그리셔야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야. 자, 요 세팅 내에서 어떠한 성질이 성립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만 되고요. 계속 읽어볼게. 처음부터 FA 값이랑 FB 값이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값 사이에는 무조건 실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자, 아무 실수나 한번 가져와볼게요.
그 실수를 제가 한번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K에 대해서요. Y는 K라고 하는 직선을 살짝 그려봅시다. Y는 K라고 하는 직선을 살짝 그리시게 되면은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직선과 원래 함수 fx는 무조건 교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금방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란 직선을 그렸어. 이 직선과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으려면은 그래프가 무조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끊어진다라는 얘기는 연속함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고, 처음부터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교점은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교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의 x좌표를 제가 한번 C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셔야 돼. C, K라고 하는 이 점이 fx, y는 fx라고 하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fc는 k가 돼야 됩니다. 정리할게. fc는 k를 만족시키는 점 C가 무조건 닫힌 구간, 아니지, 열린 구간이지. a, b라고 하는 이 구간 내에 무조건 그러한 C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처음 세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닫힌 구간 그리고 연속입니다. 마지막 시작점과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지 않아요. 자, 이러한 세팅 내에서 무슨 조건이 성립을 하느냐? FA랑 FB 값 사이에 아무 값이나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 값을 K라고 적어보도록 합시다. Y는 K라고 하는 직선을 그리시게 되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 무조건 교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함수가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치? 자, 교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점의 x좌표를 C라고 주게 되는 순간 무조건 FC는 K가 되는 거야. 그치? 왜냐? C, K라고 하는 이 점이 Y는 fx라고 하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이구나. 즉,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점 C가 A부터 B까지 이 구간 내에 무조건 존재를 한다. 이게 바로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이해되지?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내용인데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 프린트에 보시면은요. FC 값을 K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존재를 하는데 이 표현에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2개, 3개, 4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잘 봐. 만약에 제가 함수의 그래프를요, 좀 이상하게 그려볼게.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리고 여기가 FA입니다. 여기가 FA이고, 여기가 FP야. 자, 이 점부터 이 점 사이에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되고 있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실수 K에 대해서 Y는 K라고 하는 직선을 그려보았더니, 교점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FC1도 K가 되는 거고요. FC2도 K가 되는 거고, FC3도 K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C가 실제로 한 개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3개 혹은 그 이상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표현을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존재성을 확인시켜주는 정리인 건 맞지만 정확하게 몇 개 존재하는지까지는 절대로 보장을 지어줄 수가 없는 정리입니다. 제만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최소한 한 개 존재하는 건 맞아. 무조건 존재는 하지만 정확하게 몇 개 존재하는지까지는 절대로 확인을 시켜줄 수 없는 정리이구나.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사이값 정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프린트 계속 내려갑시다. 2번. 사이값 정리의 응용. 주로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정리는 이 내용일 거예요. 자, 사이값 정리의 응용까지 좀 보셔야 되고요. 잠깐 좀 칠판에서 내용이 부족하니까 끊었다 합시다. 자, 이제 사이값 정리의 응용입니다. 주로 문제를 풀 때 많이 쓰이는 정리는요, 2번일 거예요. 주로 2번으로 많이 풀 거고요. 사실상 얘는요, 사이값 정리의 살짝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거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이해해보세요, 제가. 일단 좌표 평면을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처음 세팅은요, 사이값 정리랑 똑같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입니다. 자, 닫힌 구간 a, b야. 얘를 A, 얘를 B라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 FA랑 FB 값이 같지 않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호까지 서로 다릅니다. 자, 둘 중에 하나가 양수이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FA를 부호를 음수라고 한번 두어볼게요. 자연스럽게 FB는 무조건 부호가 양수가 돼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림을 대충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했고요. 두 점 사이로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함수의 그래프가 연속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부분이 없이 잘 연결을 지어야만 됩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잘 연결돼가지고 그려질 수밖에 없겠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필연적으로 무조건 이 함수의 그래프는요, x축과 교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의였지, 그치? 교점에 무조건 x축과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다시 말하면, 잘 봐. 이 점에 x값을 c라고 한번 두어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c, 0이라고 하는 좌표를 가지겠지, 그치? c, 0이라고 하는 이 점이 실제 함수 y는 f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함수의 식에다가 c, 0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fc가 0이라고 하는 식을 얻게 될 거야. 맞지? fc가 0입니다. fc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c가 무조건 a, b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fc를 만족시키는 얘를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사실상 뭐 사이값 정도랑 똑같은 표현이고요. 자, 이 문장을 살짝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느낌으로 좀 보여드릴 테니까 얘까지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오케이? 작년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 예전에 그래프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과 그 의미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야. 잠깐 그림과 연관지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 잘 들어봐. 실제로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는 fx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시켜야만 돼요. 맞지? 마찬가지로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y는 0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켜야만 됩니다. 자, 두 개를 연립시킬게요. 연립시킨다라는 얘기는요, 그래프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느낌이야. 얘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교점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바로 연립 방정식이야. 그치? 자, 실제로 이 방정식 연립시켜 볼게. y는 똑같으니까 실제로 fx가 0이다라고 간단하게 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래프의 x좌표인, 그래프 교점의 x좌표인 x가 c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알겠지? 다시 한번. 그래프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실근과 그 의미가 똑같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되고요. 자,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 c가 무조건 a부터 b 사이에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주어질 거야. 어떤 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고 이 함수가 특정 구간 내에서 무조건 실근이 존재하면 보이시오. 이런 문제가 보이시면 무조건 사이값 정리의 응용으로 푸는 문제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 보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할 거. 아까 설명을 드렸지. 적어도 하나입니다. 적어도 하나. 하나가 아니라 두 개 혹은 세 개, 네 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4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이값의 정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4번 문제는 일단 풀이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좀 들어보세요. 방정식 x의 세제곱 빼기 x 더하기 3은 0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이야. 니네가 알고 있는 3차 방정식이고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2,1 사이에 최소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 사실을 보이는 문제이고요. 사이값 정리의 응용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좌변에 있는 3차식 x의 세제곱 빼기 x 더하기 3. 이 녀석을 제가 편의상 fx라고 합니다. fx를 x의 세제곱 빼기 x 더하기 3이라고 한번 두어보겠습니다. 자, 함수식이 되었지. fx 혹은 y야. y는 x의 세제곱 빼기 x 더하기 3. 니네가 알고 있는 3차 함수이고요. 이 함수는 볼 것도 없이 반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무조건 연속입니다. 굳이 실수 전체에 대해서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닫힌 구간으로 한번 제안을 시켜볼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1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이구나. 왜냐? 반함수니까. 공부를 했었습니다. 반함수는 무조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을 거야. 그치? 자, 일단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요,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비교를 하셔야만 돼. 자, 양 끝점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마8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마8 더하기 5가 되어서 실제 마3이고요. 9가 음수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 다른 끝점인 f 몇이니까 1이죠. f1 값도 계산을 해보았더니 1 빼기 1 더하기 3이니까 3이고요. 이 값은 실제로 양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친구가 마이너스 2,1에서 연속이고요.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자, 그래프로 대충 판단을 해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하는데, 하나, 둘, 마이너스 있고요. 여기가 1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제가 마이너스 2,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 됩니다. 일단 이 점을 지나야만 되고요. 그 다음 1,3이라고 하는 점도 지나야만 돼요.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끊어지는 부분이 없이 연결이 잘 되고 있어야만 돼요. 즉, 요 사이에 그래프가 끊어지는 부분이 없이 잘 연결이 되고 있어야만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니? 그러면 그래프가 안 끊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요 구간 사이에서 x축과의 교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라고. 그치? 아, x축과의 교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 점의 x좌표를 제가 한번 c라고 적어보도록 할게. 정확히 말하면 c,0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치?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y는 fx였고요. 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c,0이라고 하는 점이 지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c,0 대입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fc는 0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점 c는요, 무조건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 이러한 점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1 사이에 최소한 여기서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적절히 이용하시게 되면 여기까지 연결이 됐겠지. 그치?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먹지 않고요. 만약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치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점씨가 하나, 둘, 세 개 존재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몇 개 존재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적어도 하나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마무리 지으셔야 돼. FC가 0이 되게끔 해주는 그러한 점C가 이러한 구간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수학 시간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을 거야.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이라 그 의미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바꾸셔야 돼.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 자, fx라는 표현 대신에 fx가 요식이니까 표현을 바꿉시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 c가 무조건 요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바꾸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래프의 교점의 관점을요, 방정식의 실근 관점으로 바꾼 겁니다. 왜냐? 그래프의 교점이나 방정식의 실근이나 그 의미가 똑같기 때문이구나. 오케이? 이 방정식의 실근 C가 무조건 요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구나. 존재 여부까지는 확인을 시킬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몇 개 존재하는지까지는 확인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4번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지. 그치? 실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무조건 이 구간 사이에 최소한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되게 거창하게 썼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함수가 기본적으로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 그 다음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부호가 서로 다르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중간 구간에서 x축과의 교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석만 잘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실근이 이 구간 사이에 무조건 최소한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결론을 이끌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사실 뭐 되게 쉬운 내용이야. 제가 뭐 되게 간단한 내용을 자세하게 일부러 좀 길게 말을 했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이값의 정리라고 하는 이 정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3차 방정식이고요. 니네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수정리를 이용하셔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셔야만 돼. 그치?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았더니 실제 이 3차 방정식, 이 3차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일까? 안 되는 식일까?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니네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실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실근을 구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대충 그 근이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정도만 보여줄 수 있는 정리가 바로 사이값의 정리다. 이렇게 좀 의미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방정식의 실근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 실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일단 역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고 그 실근이 실제로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대략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까지 보여줄 수 있는 정리가 사이값의 정리이다. 이렇게 좀 취지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이제 넘어갈게. 사실 5번이랑 6번까지 다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번까지 하고 일단 강의를 끊을게요. 5번은 4번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이고 사실 뭐 숫자만 바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5번은 꼭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